Good morning.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온 지 오늘 나흘째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그 깜짝 놀랐다고 아주 혀를 내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올해 환갑 맞아요? 전멸이야, 다 전멸. 다, 이 오쌤의 체력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네. 제가 참 느끼는 건데요. 공부 잘하는 거는 두 번째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근데 그 체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저는 사실 뭐 여기저기가 많이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잔병치레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깡다구라 그러나요? 그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체력하고 좀 어쨌든 대단한, 저는 저보다 내 주변에서 나보다 체력이 뛰어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26기 아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참 오자마자 이렇게 시차도 바로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은 그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내 보호하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그랬을 때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더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제 아들 딸에 대해서, 우리 케빈 아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병치레를 많이 해서 많이 약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영원히 제가 데리고 있을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중학교 2학년 때 한국 학년으로 미국의 보딩스쿨을 보내는데, 또 자기가 상황이 또 그렇게 되니까 자기 그릇에 자기 체력에 맞게 또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이번 기회에 OSS에 아이를 보내놓고 내 아이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유심히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은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부 모든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체력이 좋은 아이도 있고 또 모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또 체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엄마나 아빠나 세상을 모두 보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자꾸 이렇게 탁다그리고 몰아치고 그러는 경우, 저도 젊은 아빠였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저 이제 와이프는 조금 몸이 약해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근데요, 제가 여기 이제 OSS 아이들 많이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체력 조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젊은 아빠였을 때는 그거를 몰라요. 모른다는 게,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하면은 뭐하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서 되는 애가 있고 해서 안 되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내 아이를 좀 이렇게 삼자전 입장에서,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니까 내 아이의 특성을 잘 찾아서 정말 한 명의 인격체로 정말 타고난 어떤 자기의 적성과 능력과 이런 거를 잘 보살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직업과 그 길을 안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세요. 특히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OSS에 온 아이들이 매우 혜택받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OSS에 온 아이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약간은 불행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받고 행복한 아이들을 불행한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행복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대체로 OSS에 아이를 보낼 정도의 학부모님들은 매우 성공하신 분들이죠. 네, 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죠. 대체로 그렇죠. 다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판사, 변호사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성공해서 이제 아이를 OSS에 보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잘 보면 성공한 부모 밑에 성공한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아니 어떻게 아빠는 저렇게 훌륭한데 애가 저 모양이지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인간인 이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잘나면은요,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어지간해 갖고는 부모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예. 이 좀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 선생이 된 이유는요, 우리 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우리 집에서 실컷 잘하고 떠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로서. 우리 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저 위로 형이 하나, 누나 넷이 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영어를 떠들어도 어이구 우리 성식이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 그 폼 잡는 기분에 제가 영어 했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가 잘나면 아이들이 뭐를 해도 엄마 아빠 눈에는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니까 자꾸 이 얘기만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뭐를 해도 이거는 너무나 잘난 엄마 아빠 눈에는 이게 뭐 내가 인정받기가 힘든 겁니다. 예, 인정받기가 힘든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 인셈 있잖아요. 우리 집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네. 이게 우재영이가 꽤나 나름대로 이 자존심도 강하고 체력도 좋고 하여간 대단합니다. 근데 우재영이는 자기는 오성식의 딸로 사는 거 싫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나는 오재영이지 오성식의 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큰 득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공인이라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참나 미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포르투갈어가 나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뭐 내가 훌륭해봐야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훌륭하다 그러고 그리고 체력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어떡해. 공인이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공인이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예, 자꾸 너는 훌륭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 끝내줘, 너 대단해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제가 이제 이남사녀의 막내잖아요.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 워낙 많으니까 옛날 흥부집처럼 자식이 막 옛날 사람 나 그랬잖아. 별 관심이 없어. 요즘은 애가 하나 둘 뭐 이렇지 귀하잖아. 그러니까 온갖 관심이 다 애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의 부모의 그냥 눈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들이 많은 거야. 이게 리모컨 가진 사람이 많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리모컨으로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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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 리모컨에 그냥 맨날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크지를 못합니다. 크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왜?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그때 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요. 네. 그리고 대학 가서도 그 이후로도 워낙 식구가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서양물을 먹고 그래갖고 혼자 뭐 하고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많이 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싶고, 다 그저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아이가 못 큽니다, 그러면은. 저도요, 우리 아들, 딸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 보고 살아서 차라리 애들이 큰 것 같아요. 저도 기가 세잖아요. 내 밑에서 애들 이렇게 있었으면은, 와, 얘네들 아마 기 죽어서 살았을 거야. 아빠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그게? 안 들어오죠. 제 말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면은요,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와이프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제일 많이 싸웠던 이슈가 뭐냐면 깨워주는 거였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애가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면 가서 깨웁니다. 나는 아주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 왜 깨우냐고. 응? 아니, 하루 이틀 학교 좀 늦으면 어때? 늦게 가고 자기가 학교에 가서 혼나고 뭘 좀 하고, 그럼 본인이 깨우친 거 아닙니까? 깨우쳐야지. 그래야 자기가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나지. 저 지금요,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들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가 깨워줍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아빠들도 있을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요, 저 평생 저를 깨운 사람 없습니다. 왜 나를 깨우냐고. 내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면 되지. 그리고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알람도 안 들릴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깨워달라고 혹시 맨 마지막에 이제 대책으로 그렇게 얘기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막 그냥 뭐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막 일어나세요 뭐 하세요 뭐, 너무 싫어. 난 그런 거.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옆에 사람이 자꾸 내 인생에 관여를 해? 전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방을 쑥대밭을 만들든 말든 어지간해서는 얘기 잔소리를 안 합니다. 네 팔자야.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자꾸 밀어냅니다. 대체로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그 캐나다로 아이들을 보낸 이유는 여러분의 리모컨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금 참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옷도 갈아입고 스스로 약도 챙겨 먹고, 근데 다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의 말에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며느리를 맞이한다 그러면 또 며느리 사사건건이 또 뭐 이렇게 참견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애들 데리고 그냥 뭐 이혼해라 뭐해라. 요즘 드라마 보면 그거 많이 나오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 20살이 넘은 애를 무슨, 지 알아서 지가 사는 거지.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요즘이요,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직장을 가는데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그냥 부모가 전화해요. 회사에다가 부모가 전화하고 우리 누구가 오늘 아파서 못 갑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대학교 가서도 의대는 그것도 있다 그러더라. 그 의대는 학부형들 동아리가 있다 그러던데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그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는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그거 지들이 정하는 거지.
그 부모가 뭐 이혼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싸우라 그래. 그건 아니지. 이건 애지 영원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20살이 넘어가면 지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정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이제 탄생을 시켰지만 아이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야만 그 자기의 인생, 자기 나름의 그 집을 짓고 마음의 집을 짓고 생계를 이렇게 생활하고 모두가 스스로 해야만 거기에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남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제3자가 볼 때 멋있지 하나도 그 사람 멋있지 않고 하나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끌려다니는 남의 눈치나 보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니까 우리 아이의 장점을 잘 찾아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잘 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좋은 기회를 가져보자고요. 아이들 멋있게 변할 겁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네, 개봉박두 1년으로 한번 기약해 보자고요. 네. 안 서?